가지고 놀라운 거 제 거라지. 네. 제 건 뭐 별거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별거 없을 것 같지가 않은 게 이거 되게 특이해요. 보니까 그쵸, 쉽게 보지 못해서 저도 아까 장문구 대표님 때부터 램프업 다운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들어가 있어요. 프린퓨전, 램프업, 램프다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저기 지금 15초 구간까지 유량이 되게 일정하잖아요. 네. 더 이상 상승 안 하고. 근데 네. 후반이 또 더 증가하잖아. 네. 그럼 저게 커피폭 저항이 아니란 소리거든요. 네. 그냥 뭔가 다른 변수가 존재했는데 뭐 그 프린퓨전 네. 단계였겠죠.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 램프업을 보통 언제쯤 하신 건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머신 뭐 쓰시는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시네소 MVP 하이드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다 램프업, 램프다운 다 사용하는데 프리인퓨전까지 해가지고 일단 프리인퓨전 압력은 한 3바 정도 돼요. 네. 뭐 대략적으로 3바 정도 되고 그 밸브만 여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 어차피 시네소는 그 자연 수압으로 프리인퓨전 하니까. 그다음에 그 램프업 구간의 압력이 한 5바 정도 되고 메인 추출 압력은 한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지만 한 8바 정도 돼요. 7.88바 왔다 갔다 하고 뭐 램프 다운이야 어차피 그 램프업이랑 구간이랑 똑같으니까 뭐 5바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네소는 어차피 시간으로 프리인퓨전이나 램프업 다운을 세팅을 하니까 시간은 대략 한 6.5초 정도 프리인퓨전 하고 그 다음에 램프업을 한 3.5초 정도였고 그다음 전체 추출 시간은 한 30초, 28초, 30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램프 다운은 한 25g 정도에서 램프 다운이 들어가요. 그래서 35g까지. 근데 이거 좀 넘어가긴 했는데 그 정도의 추출을 마무리하는 그런 추출 프로파일이거든요. 프리인퓨전이나 램프업을 사용하는 거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완만한 곡선을 만들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탄이나 촉감이나 아니면 뭐 달큰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추출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램프 다운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반으로 가면 이제 흐름이 되게 빨라지고 플로우가 되게 빨라지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소시키는 쪽으로 이제 세팅을 잡은 거죠. 그게 조금 더 관능적으로 촉감도 부드럽고 단맛에 기여하는 것들, 화합물들이 조금 더 용해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균형감을, 샷의 균형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램프업 시작하는 것도 그 프리인퓨전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프리인퓨전이 끝나는 시점은 아까 말씀하신 그 듀얼템이 딱 끝나는 시점이에요. 네, 그 정도. 프리인퓨전 하다가 램프업으로 올린 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램프업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 네. 저게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프리인퓨전 램프업 압력이 있고 최대 압력이 있거든요. MVP는 최대 압력으로 올리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기 딱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네. 야, 저건 그냥 대충부터 확 티가 나네, 저기. 그러니까 유량이 압력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후반은 램프 다운 시켰는데 저렇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럴까 또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죠. 초반은 딱 그 유량으로 램프업 압력에서 유량이 그쵸. 옆으로 가는데 후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압력을 줄이면 퍽 저항도 줄어들어요. 지금 어느에서 지금 끊으신 거예요? 램프업 시작되는 구간이 저기 한 25초? 대략 뭐 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으로만 나오니까 여기는 왜냐면 저는 이제 시간에서 램프 다운을 하는 건 아니고 나오는 양을 여기가 나오는 양을 여기가 종료 시점이에요. 추출 종료 시점. 네. 왜냐하면 여기에 누적 유량이라서 요게 여기서 딱 했다가 여기서 끊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유량이 빡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저항이 없어지는. 압력도 없고 저항도 없으니까 유량은 더 감소하는. 그러니까 램프업을 안 했을 때랑 램프업을 적용했을 때랑 이게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관능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거를 관능적으로 평가했을 때 너무 톡 쏘거나 촉감이 부드럽지 못하게 하는 저런 것들. 약간 동글동글해져. 네, 약간 이렇게 마시기 이렇게. 편해지고. 네, 마시기 좀 편해지고
근데 저게 이게 배전도가 조금 있는 커피예요. 가셨으니까 편하게. 저기 아프기 때문에. 가셨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도 그대로 넣어요? 아니, 그 배전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냥 배전도가 좀 있는 커피라고 하면. 막 데일리 커피로 막 파는 거잖아요. 네, 데일리 커피로 파는. 근데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그렇죠. 미디엄 다크 정도의 커피예요, 저는. 그러니까 산미가 아주 없는 커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커피들이 약간 거친 촉감을 가지거나 부드럽지 못한 파우더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 혀를 찌르는 듯한 촉감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인퓨전이나 뭐 램프업을 사용하면 관능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관능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램프 시네소 지금 쓰고 계시지 않아요? 시네소로 바꾸고 나서 생긴 문제가 유량이 되게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수압 자체가 너무 불규칙하니까 나중에는 그룹 3개가 다 다른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근데 그거 원래 다 달라요. 아니 이게 규칙적으로 다르면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얘네들도 자기들끼리 막 그 뒤에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면은 보통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만 램프 다운이 없어. 그리고 최대 압력도 한 7? 6점 몇에서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통은. 그러다가 막판에 재훈이었나? 재훈이가 그랬을 거야. 프리미션 걸지 말고 램프업부터 시작해볼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 이런 걸 보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 나눠볼 수 있는 게 에스프레소를 압력으로 추출한다고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용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구바다, 에스프레소는 한 8에서 9바로 추출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계실 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네.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추출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를 보면 압력이 실제로 빌드되기 전에 거의 추출이 다 돼요. 추출은 기본적으로 시작과 중반에 고용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 농도는 일단 제일 높기 시작하니까 점점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농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압력이 제일 높은 지점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고정압이 제일 좋아, 구바에서 추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바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거의 많은 양의 추출이 이미 돼버렸어.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 압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말 곰곰이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구바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상당량이 지금 추출이 된 거죠. 그냥 플로우만 봐도 플로우를 순간 유량 이걸 다 누적하면 이게 실제 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만큼이 이미 최대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기인데 요게 이만큼이 지금 요만큼 양까지 추출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거의 20g 정도가 추출이 된 거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샷만 봐도 추출은 이미 가변압 추출이야. 그렇지. 커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는 이미 추출했고 이제 나중에는 압력이 강의 피크 압력 지점도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압력 그래프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퍽은 구바 머신에 걸어도 가변압으로 추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압력 형태는 사실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로 원래 추출이 되는데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앞부분. 네. 후반부는 저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일단 성분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동의는 좀 있지 않아요? 아까 조나탄 간에도 그렇고 네. 대부분 이제 하는 얘기가 후반부에는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 이 그렇죠.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하냐면 추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나단 가니에 같은 경우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컵에서 안 좋은 맛 혹은 떫은 맛 이런 부분들은 일단 분자량이 큰 고분자 이 형태이기 때문에 추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안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추출되는 전체 양을 보면 얘네들의 속도가 저 총량을 보면 뒤에까지 뽑으면 더 많아지는 거고 앞에서 끊으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거죠. 근데 언제 좀 더 많이 나오냐고 이제 조나단 가니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냐면 막 부딪히게 하는 거. 유량이 많아졌어요. 그 필터 커피 책에도 나올 거예요. 입자 사이에서 물이 너무 빨리 이동을 하면 때리게 된다, 계속. 거칠게 추출한다, 이런 계속 얘기네. 뭔가를
유량이 불규칙적으로 하면 터뷸런스가 국소 터뷸런스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유량 자체를 줄이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압력을 줄여서 유량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이렇게 후반부를 줄여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상쇄가 되는 거죠. 저게 없으면은 마시고 나면 커피가 되게 독하게 느껴져요. 쓰고 거친 느낌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용산에서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 진짜로.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네,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그라인더에 따른 문제도. 아니, 우리 매장마다 다 달라요.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이제 본점에서는 옛날 그 하이드라 구형이에요. 구형 하이드라인데 MVP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페들 포지션에 따라서 그 램프 다운을 해야 되니까. 그거 똑같지? 아니요. 지금 MVP는 이게 패드를 계속 한쪽으로만 계속 그러니까 아니 실제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인퓨전하고 램프업 단계는 똑같죠. 그렇죠. 단계는 똑같죠. 단계는 똑같죠. 근데 거기는 그걸 하지 않아도 이제 관능적으로 괜찮거든요. 호미가. 근데 이쪽은 좀 달라요. 호미가 엄청 거칠고 저희 독한 술 마셨을 때 찌르는 듯한 막 빨리 물 마셔서 넘겨야 되는 그런 관능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분 탓일지 아니면 정말 저 프로파일 덕분인지 그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저걸 사용을 했을 때 그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나는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어. 위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누르고 있잖아. 네. 압력이 떨어져. 이거 안 펴질까? 펴져요. 페트리온에 쓴 적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걸 안 봤나 봐. 포터 필터가 저한테 있어서. 네. 그게 왜 있어? 압력을 낮추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괜찮나? 나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의심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걸로는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추출의 관점은 그러니까 안 꺼내고 싶은 거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맞아. 공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후반부 압력을 낮추면 원래도 저항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커피폭이 늘어나요. 부피가? 네, 실제로 눈을 보면 늘어 스트레치인데 근데 커피 입자가 늘어날 수는 없죠. 간격이 벌어져요. 압력이 없어졌으니까. 네. 근데 압력이 없으면 유량도 줄어들잖아요. 네. 왜냐면 얘네는 머신 압력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머신 압력과 유량은 비례해요. 커피가 아니고 지글로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줄어드니까 유량도 줄어드니 그러니까 유량은 적은데 유량이 커피 사이를 그냥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게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덜 꺼내오는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후반부는 사실은 거의 성분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성분들이 적게 나오는 게 더 관능적으로 유의미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성분들이. 그러니까 그 고분자 물질들은 또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SC에서 연구를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브루인 갖고 살라미샷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니까 계속 끊어서 맛을 보니까 사람들은 제일 뒤에 먹었을 때 무슨 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떫은 맛, 쓴맛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냥 강냉이 느낌인데? 그러니까 구수한 그 느낌이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스윗니스가 올라간다. 그것만 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막 구수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브루잉에서는 뒷부분이 오히려 그런 역할 쓰고 고분자 물질이 많이 추출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특히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서 뒤에를 그럼 받아서 먹어보면 떫은 맛이 실제로 느껴져요. 저 되게 떫은 맛에 또 민감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딴 애들은 없고 걔네들만 모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저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 덜 나겠죠. 조금 줄여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 얘네들은 줄어들고 희석을 시키니까 딜루션이 되니까 먹기는 또 편해지는데 부작용은 덜한 샷. 그게 무조건 언제나 좋은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잘 쓰고 계시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저런 것들도 해볼 수 있다. 밝은 커피는 램프 다운을 안 해요. 저희가 또 그냥 쭉 해서 끝내거든요. 네. 그거 한참 고생했더니 그건 안 갖고 왔어? 그 있을걸요? 있어요. 있어요? 네. 22번인가? 근데 이거는 진짜 저 그래프만 봐도 추출이 아까 이거는 뭐가 쓰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양상이랑 추출 유량 양상도 지금 되게 같이 가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주셔도. 이거 맞지? 네. 이거 맞지? 맞아요. We're gonna do whatever it takes. Gonna push through.